10월 29일 자그레브에서 있었던 경기입니다. 2만의 관중이 응집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흰색 바탕에 붉은 점이 박혀 있는 그런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청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우크라이나 팀이 되겠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공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골키퍼 라딕 선수를 비롯해서 자르니, 비리, 크로시네키, 수케르, 보반, 스타닉, 사리치, 블라우비치, 트리미치, 주루시치 이렇게 11명의 선수입니다. 블라세비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소버kov스키 골키퍼, 드미트리 콜린, 그 다음에 스리푸니, 골로프코, 바쉬, 구신, 넥스모프, 나그로니아크, 코소프스키, 아델킨, 레드로프 그리고 스자보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9번을 달고 있는 수케르 선수. 네.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선수죠. 왼발이 다빈이라고 그럽니다. 스페인 세빌리아 팀에서 네. 그렇죠? 자, 좁은 공간에서 슈팅해봤습니다만 골키퍼가 뛰어나왔습니다. 일단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H조에서 네. 아르헨티나와 자마이카, 일본과 같은 조에 속했죠.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팀이 됩니다. 네. 자, 중앙선 부분에서 공 다루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실력은 상당한 팀인데 워낙 강팀 독일과 같은 조에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2위로 밀렸죠. 그러나 그 강적으로 떠오르던 그 포르투갈을 제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겁니다. 네, 중앙 돌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슛!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위력 없었습니다. 크로아티아 라딕 골키퍼. 우크라이나의 10번 아벨킨.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가 초반에 밀어붙이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 어웨이 경기. 처음에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은 홈팀에게 밀린다. 이런 생각 그렇죠.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좀 밀어붙이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웨이 경기에서 특히 실점을 먼저 내준다는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와 속한 네덜란드나 이 벨기에는 힘을 바탕으로 한 체력전을 펼치는 팀이라면은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스피드 있는 경기, 그런 경기를 펼치는 팀이에요. 예. 자, 우크라이나 좁은 공간에서 공 뺏는 순간 파울이다. 우크라이나의 코소프스키의 파울. 오늘 주심은 사스캉스 분이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옛날 전장터의 얘기로 비유를 한다면은 네. 네덜란드나 벨기에는 장팔 사모 같은 이런 묵직한 네. 무기를 사용하는 팀이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창과 같은 아주 날카로운. 뒤쪽 좋은 기회 그대로 슛! 높았습니다. 좋은 기회 놓치고 있는 크로아티아.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만 놓쳤습니다. 블라우비치. 이제 전반에 제일 좋은 기회였었는데 말이죠. 블라우비치 선수. 지금 같은 경우 말이죠. 상체를 왼쪽으로 더 눕혀야 됩니다. 높이면서 예. 낮은 슈팅.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는 슈팅을 했어야 이제 얕게 깔려갈 수가 있었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라우비치 이탈리아에서 파도바 팀에서 또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자기전에서 공 잡고 있는 크로아티아. 주루시치가 뒤쪽으로 돌려줍니다. 정중앙에서 줄 곳을 바라보고 있는 크로아티아. 일단 짧은 빠른 패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도권이 크로아티아로 넘어왔죠. 예. 자, 중앙 돌파. 오른쪽 개인기를 부려보고 있는 크로아티아. 반대편 열어줍니다. 깊숙이 드로 패스, 좋은 패스. 그러나 수비가 한 발 앞서서 빼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케르 선수 9번을 달고 있는 수케르 선수 화면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만 네. 저 선수는 워낙 타이트 맨투맨을 받기 때문에 볼이 그 선수한테 잘 가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 갔다 하면은 위험한 네.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좁혀 들어가고 있는 크로아티아. 안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좋은 게 반대편 바라봅니다. 수비수가 많습니다. 사주는 진간 코너킥.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쏘고 있는 크로아티아. 전반 초반 약간 우크라이나가 미는 듯 하더니 금방 바뀌었습니다. 스자브 감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스자브 조셉 감독. 적지에 들어와서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너킥 뒤쪽으로 땅볼로 깔아줍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고 있는 크로아티아. 코너 부근에서 반대편 바라보면서 센터링. 그대로 헤딩슛! 골! 비릭 선수죠. 비릭. 크로아티아 첫 골, 홈에서 첫 골을 기록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수비에서 지금 비릭 선수를 포함해서 수케르 모든 선수를 그냥 프리한 상태에서 네. 슛을 하게 놔뒀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수비의 실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보스키 골키퍼 전반 11분 비릭 선수에게 한 골을 내줍니다. 센터링 올라온 것 네. 무인지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피하게
같이 헤딩을 떠줬어야 되는데 지금 같이 혼자 떠서 헤딩슛.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 선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같이 이 방어를 하질 못했어요. 2만 관중이 지켜보는 홈에서 첫 골을 터뜨리는 비릭. 전반 11분 1대0 앞서갑니다. 이 장신 선수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유럽 선수들과 경기를 할 때 이 같이 제공권을 같이 떠줘야 되는데 네. 저럴 때 저렇게 혼자 헤딩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떠서 나도 못하고 상대도 못하는 그렇죠. 그런 그 수비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수비의 철칙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방이 공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한다. 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뒤쪽으로 벌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한 점 뒤지고 있습니다. 전반 11분 한 골 내주면서 1대0 한 점 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적지에서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왼발 중거리 슛! 그러나 골키퍼 잡아냅니다. 코너킥이죠? 네. 워낙 그 강하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볼이 예측을 못할 정도로 똑바로 오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오면서 내려앉고 이랬기 때문에 골키퍼가 지금 허둥댔어요. 우크라이나의 코너킥. 반대편으로 낮은 공. 일단 다시 한번 뒤쪽에 잡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앞으로 이어준다는 것이 받질 못합니다. 수비수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우크라이나. 중앙까지 내려옵니다. 패스미스. 다시 한번 크로아티아의 역습. 기습입니다. 왼쪽 골을 파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1대1 상황에서 넘어집니다. 잊었는데요. 네. 뭐 우크라이나의 저런 상황. 벌칙. 페널티킥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스케르 네. 선수. 그냥 인플레이 시키고 네, 있는 지금 보세요. 고의적으로 밀었죠. 바식 선수가 고의적으로 스케르 선수를 미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조금 심판이 약간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그런 때문에 상황을 좀 감안했을까요? 네, 자, 왼쪽에서 반대편. 그러나 수비가 일단 코너아웃 시킵니다. 상당히 그 빠르고 날카로운 측면 돌파였었는데 우크라이나 기회를 또 놓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서 코너킥 얻고 있는 우크라이나 1대0 한 점 뒤지고 있습니다. 전반 11분 크로아티아 미릭 선수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1대0 한 점 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오른쪽에서 코너킥 얻고 있습니다. 나구르니아크 코너킥 뒤쪽으로 듭니다. 수비가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계속해서 코너킥이죠. 네. 우크라이나 하면은 우리와 인연이 있는 것이 아틀란타 올림픽 대표팀을 맡았던 비시베츠 감독이 네. 바로 우크라이나 출신이죠. 다시 한번 코너킥 그대로 헤딩슛. 그러나 반대편으로 터치아웃 됐습니다. 넘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골로프크 선수가 노려봤습니다만 터치아웃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드로잉 공격. 오른쪽입니다. 코섭스키 짧게 이어줍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고 있는 코섭스키. 코너 부근에서 한 선수 앞에 두고 좁혀 들어갑니다. 반대편 센터링 할 즈음에 잘립니다. 길게 걷어내고 있는 크로아티아. 중앙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한 점 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공격을 뚫어봅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좋습니다. 반대편 올라갑니다. 그러나 수비 발맞고 코너아웃 됩니다. 지금 뭐 크로아티아의 수비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네. 우크라이나의 공격력도 상당히 그 돋보이네요. 양 측면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그 공격력이죠. 반대편 코너킥 높게 들어갑니다. 그대로 헤딩 뒤쪽으로 다시 한번 슛! 수비 맞고 나옵니다. 좋은 기회 놓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비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수비 숫자가 지금 많죠.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한 5명 정도가 중앙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공격해봤던 우크라이나. 득점과는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크로아티아의 반격. 오른쪽으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터치라인 부근에서 한 선수 제치고 앞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두 선수, 세 선수 사이에서 찔러줬습니다. 반대편 바라보면서 그대로 센터링 낮게 들어옵니다.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잡아냈습니다. 소보콥스키 골키퍼. 우크라이나 쪽의 그 골문은 말이죠. 네. 상당히 그 좀 간격이 좀 있죠. 선수와 선수의 간격. 그것은 그만큼 공격에 가담했다가 지금 돌아서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수비 전환이 상당히 늦게 나타나고 있는 네. 우크라이나 팀의 약점이 되겠습니다. 반대편 열어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중앙에서 세 선수가 함께 공을 몰고 갑니다만은 수비가 한 발 앞섰습니다. 터치라인 부근에서 길게 차내고 있는 크로아티아. 지금 미드필드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좀 강력한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상당히 그 강팀으로 부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 독일의 포프츠 감독이 제일 겁나는 팀이 크로아티아다. 그 중에서도 수케르 선수를 제일 요주 인물로 꼽았었죠. 네.
지금 이번 월드컵 대진 추천에서도 그 독일과 브라질 감독들이 우리 축구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4회 연속 출전을 했다는 거. 네. 경험이 있대. 네, 슈팅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내고 있는 골키퍼. 자, 골키퍼 슈파징이죠. 네, 또 크로아티아 선수. 고의성이 있습니다. 스파닉 선수 뛰어들어오면서 골키퍼 부딪혔습니다. 잡은 거를 알면서 네. 좀 뛰어들어가면서 부딪혔죠. 소로kov스키 골키퍼는 한편에 넘어져 있고 스파닉 선수는 이제 일어났습니다. 골키퍼 부상이 심하겠는데요. 그대로 슈팅 날린 것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만 골키퍼 넘어지면서 잡아냈습니다.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잡는 순간 얼굴 쪽에 팔을 갖다 댔습니다. 네. 이 슈팅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잡았다 놓친 순간 뛰어들어가면서 스타닉 선수 고의적으로 좀 된 면이 있습니다. 네. 공격수의 입장에서는 저것만 잡으면 골인데 하는 생각이 앞섰겠죠. 네. 자, 우크라이나. 자기 진영에서 공 몰고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중앙선 넘고 있는 우크라이나. 2대1 패스로 돌파합니다. 오른쪽 돌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측면 돌파가 잘 먹히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입니다. 오버 패스. 오른쪽 이어줍니다. 코너에서 그대로 반대편 센터링. 좋은 기회. 뒤쪽으로 흐릅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슛! 그러나 수비가 가고 막았습니다. 이 크로아티아의 그 수비력은 대단하네요. 네. 선수를 절대 안 놓칩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기습해 들어가고 있는 크로아티아. 그러나 수비 숫자가 많습니다. 일단 뒤로 돌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좁은 공간에서 지금 1대0 한 점 뒤지고 있습니다만 전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기세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좋은 네. 그런 그 상황인데요. 전반 11분 한 점 허용한 다음에 오히려 힘을 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입니다. 너무 근데 중앙 공격만 시도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크로아티아 중앙 수비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네. 크로아티아 양- 오버 패스 앞그 정면 그러나 헤딩으로 따냅니다. 양 측면 돌파 그것이 좀 바람직하죠. 지금 몇 번 그 측면 돌파가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잘 되는 것을 써야죠. 복싱에서도 이제 잘 맞는 펀치를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정중앙에서 우크라이나 다시 한번 공격입니다. 뒤쪽으로 돌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왼쪽으로 깊숙이 넣어줬습니다.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크로아티아 라딕 골키퍼. 오른쪽으로 짧게 이어줍니다. 자, 크로아티아 방향 바꿔서 정중앙 그러나 패스미스 공 잡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 역습 기회인데요. 왼쪽에 선수가 비어 있습니다. 드루 패스 한다는 것이 볼 컨트롤을 잘못했습니다. 공 뺏기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 팬들이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생소한 면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 처음 출전하고 그러나 이제 일본과 같은 조에 속해 있다는 거.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축구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느냐면 유고의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네. 유고 하면 또 이번 대회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중앙에서 왼쪽으로 찔러준다는 것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대로 골아웃됩니다. 유고하면은 유고비치, 산체비치 이런 그 세계적인 네. 스트라이커들이 포진되어 있는 팀이죠. 자, 중앙에서 공격해 들어가고 있는 크로아티아. 안쪽으로 반대편 좋은 패스. 한 선수 앞에 두고 페널박스 오른쪽에서 찔러 들어갑니다. 정중앙 아크 정면에서 그대로 슈팅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수비들이 몸으로 밀착 막혔죠. 집중된 수비 견디지 못하는 크로아티아. 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중앙선 넘어서 오른쪽으로 방향 바꿔봅니다. 우크라이나 한 점 뒤지고 있습니다. 오버패스 한다는 것이 너무 길었습니다. 골키퍼 라딕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번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브라질과 스코틀랜드가 개막전을 치게 돼 있죠. 네. B조에서 이탈리아는 카메룬, 오스트리아, 칠레 이렇게 같은 조에 속했고요. 네. C조 개막 그러니까 개최국인 프랑스는 덴마크와 사우디, 남아공, 아시아의 사우디가 프랑스와 같은 조에 속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B조나 C조 상당히 요조면은 좋았을 텐데 할 수 있는 그런 조인데요. 정중앙 그대로 왼발. 수비 맞고 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조 하나 만만한 팀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메이카를 저건 처음 출전하니까 저런 팀과 만나면 좋겠다 했지만 사실 자메이카도 그럼요. 일본 만난 것을 좋아하죠. 정정당당하게 예선 충분히 거치고 올라온 팀들이라 32개 팀 하나도 약볼 수 있는 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본선 일정을 잠시 살펴보니까 6월 14일 날 이제 멕시코를 상대로 해서 첫 게임을 펼치고요.
6월 21일 네덜란드, 26일 벨기에 이런 순서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이죠. 이런 조 리그를 할 때는 첫 경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멕시코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 이런 그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자, 반대편 프리킥 얻고 있는 크로아티아. 그대로 슈팅과 연결시켰습니다만 못 갔습니다. 각도상으로도 지금은 그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각도는 아니에요. 네, 프로스네키,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28살, A매치 경기 26개 30여 회 뛴 그런 베테랑 선수입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에서 바르셀로나 팀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은 저 선수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네. 지금 선수 구성을 보면은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프로팀에서 이제 뛰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선수들 보면 키예프 다이나모 같은 그 국내 선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깊숙이 좋은 패스 찔러주고 있는 크로아티아. 모반 잡아냅니다. 서시라인 부분에서 일단 뒤로 빼주고 있습니다. 반대편 센터링 높습니다. 그대로 헤딩. 그러나 시기가 한 발 앞서서 뒤로 쳐냅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에서 공 잡고 있는 크로아티아. 좁은 공간. 한 선수 뒤에 두고 절묘하게 빼돌릴 순간 바로 들어갔습니다. 크로아티아 자르니. 개인기들이 상당합니다. 절묘하게 뒤꿈치로 다랑이 사이로 빼서 뛰어나가는 순간 막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선수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네. 돌파를 했던 것 같아요. 자르니 그대로 헤딩 뒤쪽으로 흡니다. 좋은 기회. 다시 한번 크로아티아 뒤쪽에서 그대로 슛 땅볼 빗나갑니다. 네. 또 한 번의 좋은 기회 놓치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모반 선수도 상당히 지금 AC 밀란에서 활약하고 있는 베테랑 선수입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그대로 슈팅 땅볼 빗나갑니다. 지금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중간에서 미드필드에서는 좀 풀어주고 있다가 문전만 오면 상당히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유럽 축구 또 선진 축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집중적으로 수비를 하다가도 공격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아주 스피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네. 그런 공격을 보여주는 크로아티아입니다. 과연 그 일본과 맞부딪혔을 때 일본이 크로아티아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네. 둘 다 뭐 월드컵은 초년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롤타임 적용하고 있는 짜스 조심입니다. 지금 그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미드필드 플레이를 별로 안 하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미드필드 플레이를 상당히 중시하는 그렇죠. 그런 그 팀 칼라기 때문에 사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바로 전방으로 한 번에 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카다 선수를 비롯해서 이 미드필드는 상당히 두텁고 그렇죠.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자기 진영에서 프리킥 크로아티아 길게 쳐줍니다. 중앙선 부근 전반전 45분은 지났습니다만 루즈 타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파울 우크라이나의 프리킥 프랑스의 짜스 주심입니다. 아무래도 일본도 H조에 그 아르헨티나가 있지만 자메이카나 크로아티아를 잘 만났다고 그렇게 평을 겁니다. 네. 틀림없이. 그러나 크로아티아나 자메이카 역시 일본 잘 만났다고 평을 하는 거죠. 미국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볼리비아를 이제 타겟으로 삼았다가 비기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자, 반대편 좋은 기회 그러나 슬라이딩으로 일단 걷어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로잉 공격 왼쪽 다시 한번 이어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들어갈 즈음에 수비 맞고 다시 한번 터치아웃됩니다. 전반전 경기 전반 11분 크로아티아 미릭 선수의 골로 1대0 앞서고 있습니다. 한 점 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계속적인 공격을 해봅니다만 골과는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너박스 오른쪽에서 일단 뒤로 내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대로 터치아웃됩니다. 전반전 45분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1대0 크로아티아가 전반 11분 미릭 선수의 골로 1대0 앞선 가운데 전반전 45분 경기 끝났습니다. 네, 전반전 경기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일단 뭐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한 번에 최전방으로 나가는 패스 네. 이런 것이 찬스로 연결되고 오른쪽 센터링을 바로 비릭 선수의 헤딩 수비에서 센터링이 왔을 때 같이 떠줘야 되는데 네. 같이 떠주지 못하는 바람에 비릭 선수가 혼자 떠서 헤딩슛을 성공시킨 거죠. 예. 수비에서는 틀림없이 상대가 센터링을 했거나 이랬을 때는 같이 그 제공권을 같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해준 것이
우크라이나의 실점 원인이죠.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유럽 지역 플레이오프 우크라이나와 크로아티아 1차전 경기입니다. 1차전 전반전에서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선축으로 시작됐습니다. 틀림없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우리가 어웨이 경기이기 때문에 이 한 골만 만회하고 가면 그렇죠. 홈으로 가면은 유리하다. 두 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총공세를 펼쳐야 될 것이다. 아마 그 스자보 감독은 총 공격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네. 자, 자기 진영에서 공 다루고 있는 우크라이나 스리프닉. 저렇게 이제 그 지고 있을 때 총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하면 바로 이제 추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그 크로아티아의 경우에서는 이제 전방으로 한 번에 좋은 패스로 연결돼서 이제 골과 연결시키는 그런 작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가 많이 밀고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 압박을 당하고 있다가 튕겨져 나가는 그런 공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크로아티아 자기 진영에서 프리킥 얻었습니다. 후반전 경기 1대0 전반 11분 미릭 선수의 한 골로 크로아티아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미릭 골을 넣은 미릭 선수입니다. 지금 영국 웨스트햄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29살의 선수입니다. 34게임 이상을 A매치 뛴 아주 관록이 있는 선수입니다. 길게 프리킥,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잡아냅니다. 정중앙에서 다시 한번 공 잡아서 크로아티아 짧은 패스, 중앙선 부근에서 짧은 패스로 이어가고 있는 크로아티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선수들 아주 바빠졌어요. 몸이. 네, 크로아티아 선수들 좀 여유가 있죠. 네. 자, 우크라이나 진영 왼쪽 공 잡아내고 있는 크로아티아 페널티박스 안쪽에서 반대편 올려줍니다. 그러나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코너킥. 상당히 초조하죠. 이 감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합니다. 더더군다나 플레이오프전 아니겠습니까? 자, 크로아티아 프로시네키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짧게 연결해주고 있는 프로시네키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반대편 바라보면서 두 선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연결 높은 센터링 그러나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골킥. 지금 앉지도 못하고 상당히 그 초조해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있고 또 서 있기만 하고 말이죠. 네, 스자보 감독이죠. 네. 자, 중앙원 안쪽에서 공 잡고 있는 우크라이나 한 점 뒤지고 있습니다. 이번 그 월드컵 최종 예선을 통해서 말이죠. 네. 많은 감독,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머슈 감독이 중도 퇴진했죠. 네, 중도 퇴진을 했죠. 이란 자, 왼쪽으로 깊숙이 연결합니다. 크로아티아 좋은 기회. 1대1 상황 또 그대로 슛! 골인! 네. 이 바로 2대0. 지금 같은 블라우비치. 경우 말이죠. 네. 블라우비치 선수의 오른발 슈팅인데 네. 총공격으로 나갔다가 역습을 당했을 때 1대1 상황이 됐거든요. 네. 사실 카바 플레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블라우비치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 네. 추가골이죠? 이탈리아 프로에서 뛰고 있는 블라우비치 선수 추가골 후반 5분 만에 추가골 터뜨리면서 2대0으로 앞서기 시작하는 크로아티아입니다. 수비 뒤쪽으로 들어간 저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선수 반대 방향 돌려놓고 그대로 슈팅. 골인 성공시킵니다. 지금 보세요. 이런 그 한 번에 나가는 패스. 네. 네, 수비 뒤쪽으로 공이 가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클을 들어왔습니다만은 무위로 끝쳤죠. 네. 블라우비치 선수 이탈리아의 파도바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죠. 자, 한번 치고 반대편 포스트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슈팅입니다. 골키퍼 어쩔 수가 없습니다. 2대0. 자, 이제 2점 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더더욱 마음이 급해집니다. 좁은 공간에서 공 뚫고 있는 스리프릭. 반대편 열어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뒤쪽에서 공 잡고 있는 우크라이나. 2대0 2점 뒤져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적진에서 2대0 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앞정면에서 그대로 슛! 높았습니다. 이번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들은 게임 수당이 말이죠. 스위스 프랑으로 100만 프랑스. 네. 그렇게 주어지죠.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3경기. 그렇죠. 300만 프랑은 벌고 들어가는 거죠. 그 참가비가 또 75만 프로인가 네. 있고요. 뭐 전부 합치면 예선 3경기만 뛰어도 30억 이상의 그 출전 경기가 지급이 된다는 그런 대상이 나옵니다. 이 월드컵은 사실 돈 잘 칩니다. 네. 프랑스는 월드컵 유치를 하면서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나고 입장 수입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오게 되죠. 네. 자, 아델킨 선수를 빼는군요. 그리고 미카일렌코 선수가 들어가서 뛰겠습니다. 공격력 보강이죠. 네.
2대 0이나 3대 0으로 지나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공격력을 일단 풀 가동시켜서 한 점이라도 넣는 것이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오른쪽에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수비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너무 덤비는 것 같아요. 네. 경기는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밀리는 경기는 안 하는데 이 전략적인 면에서 지금 크로아티아한테 밀리고 있어요. 보통 안 되는 경기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패스를 해주면 상대방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전체적인 볼 그 점유율, 네. 점유율에 있어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나가는 공격에서 지금 크로아티아한테 지금 스코어에 지고 있는 거죠. 네, 크로아티아는 그리고 수비를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이미 반대편 센터링 뒤로 흐릅니다. 좋은 기회 그대로. 그러나 컨트롤이 저런 것은 길었습니다. 말이죠. 뛰어 들어가면서 바로 헤딩 슛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커스업스키 선수. 지금 보세요. 지금 바운드 되는 걸 뛰어나가면서 바로 헤딩을 해죠. 가슴으로 잡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네, 가슴으로 잡는 순간에 공은 튀면서 골키퍼에게 가고요. 그렇죠. 문전에서는 빠른 슈팅, 예측할 수 없는 빠른 몸놀림에 의한 슈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런 것이 이제 되는 날은 들어가면서 헤딩으로 갖다 대면은 바로 골로 연결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슴 트래핑을 하다가 튀어나갔죠. 크로아티아 선수가 이번에는 골키퍼가 좀 나온 것을 보고 키를 넘겨볼 심산이었는데 좀 짧았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공 계속 잡고 있습니다. 파울. 크로아티아 오른쪽에서 프리킥 얻고 있는 우크라이나. 골로프코 선수 뒤쪽으로 짧게 이어줍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후반전 경기 2대 0으로 크로아티아가 앞서 있습니다. 2점 뒤져 있는 우크라이나 마음이 상당히 급합니다. 길게 차봅니다만 그대로 골아웃 됐습니다. 이번 그 조편성에 있어서 이 아시아 쪽에 네. 4개국이 속한 조를 한번 뽑아보면요. 네. 지금 선수 교체가 있죠? 네. 크로아티아 스타닉 선수를 빼고 아사노빅 선수를 투입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최국 프랑스와 이제 그 붙게 되는데 네.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남아공에게 승부수를 띄울 테고 그렇죠. 덴마크와 프랑스에 이제 어떻게 하면 비기는 그런 그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란이 F조에 독일과 붙었는데요. 워낙 막강하다고 아마 우리보다도 더 이건 힘든 조가 아니냐. 나고르니아크 선수가 나오고 주보프 선수가 들어가서 뜁니다. 지금 양 팀의 선수 교체가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있고 유고 그렇죠. 거기다 미국 네. 뭐 한 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말 한 팀도 만만한 데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살펴본다면 이란이 그 조 추첨에서 상당히 제일 많이 손해를 보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H조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크로아티아, 네. 일본 이렇게 그 네 쪽으로 그 갈라졌는데요. 뭐 일본이 아무래도 제일 조 추첨에서 괜찮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6월 가서 이제 경기가 붙어봐야 또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나름대로 일본이 아르헨티나를 분석할 때는 말이죠.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마라도나가 은퇴를 하고 팀이 전체적으로 좀 약화가 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나름대로 할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 힘 있는 지금 유럽 축구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남나 이 기술에 의존하는 팀을 더 선호할지도 모르겠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남미 팀 특유의 네. 그 약한 팀을 보면은 마음이 풀어지는 느긋한 이런 그 방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허를 찌르면 되지 않겠느냐. 자마이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같이 첫 출전인데 네.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아마 이면서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크로아티아 또 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넘어졌던 선수가 좀 부상이 있는 모양인데 보반 선수가 빠지고요. 주로킥 선수가 들어가서 뛰겠습니다. 보반 선수가 상당히 활약이 좋았었는데 네, 에시밀란 선수, 네. 보반 선수 부상이 부상으로 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네. 지금 2대 0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선수들 관리도 좀 해야 되겠죠. 네. 2차전이 이제 적지에서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자, 선수 교체. 주로킥 선수가 들어가서 뛰겠습니다. 보반 선수, 활약하는 보반 선수가 빠집니다. 자,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진영 왼쪽 오버 패스. 일단 뒤로 흐르는 공. 다시 한번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터시아웃. 지금 감독이 뛰어가서 공을 찾고 있군요. 자,
자, 우크라이나 2대0 2점 뒤져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홈에서 지금 2대0 앞서고 있습니다. 적지에서 2대0 2점 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제 후반전 경기 왼쪽으로 짧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좁은 공간 짧은 패스로 이어갑니다만 중간에 끊깁니다. 크로아티아의 역습 반대편 들어가는 선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연결됩니다. 좋은 패스 악정면에서 그대로 왼발 슛 높았습니다. 넘어오면 바로 슈팅으로 연결이 되죠. 네. 그만큼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만회 골을 터뜨리기 위해서 많이 전진해 있죠. 네, 많이 전진했고 또 수비에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느립니다. 네. 그래서 빠른 패스가 들어가면은 거의 수비 숫자와 공격 숫자가 같아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시네키 선수 지금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요. 슛 날려봤습니다는 약간 높았습니다. 크로시네키. 지금 우크라이나 수비가 말이죠. 이 적시에 따라 들어오질 못해요. 슈팅을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역습. 오른쪽 깊숙한 패스. 자, 1대1. 그러나 태클로 이번엔 맞습니다. 터치아웃. 오른쪽을 공략해봤던 크로아티아. 계속해서 같은 작전으로 아주 네. 유효적절한 그런 공격을 벌이고 있는 크로아티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가 말이죠. 공간을 너무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이제 던지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크로아티아 블라우비치 선수 넘어졌다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짧게 연결해주고 있는 크로아티아 오른쪽 터시라인 부근에서 반대편 방향 전환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땅볼 패스 오른쪽 힐 패스 그대로 수비가 한 발 앞섰습니다. 감각적인 패스로 슈팅을 노려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수비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인품이죠. 네, 차남진간 공은 이미 아웃된 상태. 크로아티아의 현재 공격입니다. 블라우비치 선수 어린 선수인데요. 상당히 골 감각이 있네요. 짝골 키파 잡아냅니다. 블라우비치 선수가 지금 상당히 어린 나이, 크로아티아 선수를 보면 상당히 고르게 선수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힐킥 패스를 한 블라우비치 선수. 네, 25살. 자, 자기 진영에서 공 잡고 있는 우크라이나. 2대0 2점 뒤졌습니다. 그렇지만 크로아티아 다시 중앙선 부근에서 공 잡아냅니다. 반대편으로 열어주고 있는 크로아티아. 오른쪽 후반전 경기입니다. 2대0 2점 앞서 있는 크로아티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사리치 한 선수 제치면서 오른쪽 돌파합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방향 전환해서 반대편으로 띄워줍니다. 악정면에서 가슴으로 트래핑 그대로 한 선수 두 선수 높습니다. 골키퍼가 나온 것을 네. 보고요. 아주 교묘하게 띄웠어요. 예. 지금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앞에 수비수가 3명이나 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때려서 말이죠. 네. 몸에 맞고 솟아오르면서 그렇죠. 골문 안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수비에 발을 맞고 네. 들어갔네요. 골키퍼가 소보콥스키 아주 가까스로 쳐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걷고 있는 크로아티아. 반대편 골키퍼 정면입니다.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 2대0 전반 11분 밀릭 그 다음에 후반 5분 블라우비치의 골로 지금 2대0 2점 앞서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크로아티아 오른쪽 그러나 수비수가 한 수 길게 사냅니다. 코너킥. 역습 찬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블라우비치 선수가 계속해서 교체 사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한 30m, 20m, 30m 그 훌로 지금 뛰다 보니까 아마 장단지가 어떻게 쥐가 나온다고 네. 그러죠. 자, 크로아티아 아사노비 후반에 들어간 선수 반대편 그대로 골키퍼 쳐냈습니다. 다시 한번 잡고 있는 소보콥스키 골키퍼. 자, 부지런히 수비 진영으로 달려들어가고 있는 미리. 자, 다시 한번 슛!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네, 우물쭈물하다가 아주 좋은 기회를 줄 뻔했던 우크라이나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저렇게 덜컹거리는 것이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의 신정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자, 자기 진영에서 공 돌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2대0 2점 뒤져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크로아티아의 홈 경기. 마음만 급했지 지금 우크라이나 선수들 확실한 어떻게 하면은 득점을 하겠다 이런 네. 벽에 없어요. 백패스를 골키퍼한테 네. 한다는 것이 잘못 나갔습니다. 자, 크로아티아 다시 한번 이제 선수를 바꿉니다. 네, 블라우비치 선수 아까 빼고요. 교체 사인이 있었죠? 네. 치타노비치 선수가 들어갑니다. 블라우비치 선수 후반 4분에 단독 찬스를 오른발 슛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던 선수. 네. 자, 후반전 열광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홈 팬들입니다. 2대0 크로아티아가 2점 앞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반격해 들어갑니다. 오른쪽 코너 부근에서 그러나 패스 미스. 자기 진영에서 공 따내고 있는 크로아티아 자르니. 왼쪽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패스.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상당히 돋보이는 크로아티아 팀입니다. 왼쪽 페널티 박스 안까지 그다음 넘어지면서 그대로 골아웃 됐습니다. 골킥입니다. 프랑스의 짜스 감독 들어줄만도 하다 싶은 것인데 안 불었습니다. 네. 사스 심판 지금 페널티킥을 주기에는 조금 어설프죠. 네. 자, 크로아티아 자기 진영에서 다시 한번 공격 진영으로 넘어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개인기를 부려봅니다만은 밀렸습니다. 파울. 크로아티아 자기 진영에서 프리킥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도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맥시모프를 선수를 빼는군요. 캐스코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후반전 들면서 임반한 선수 교체로 전환점을 한번 노려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만은 아직 2대0 변함이 없습니다. 맥시모프 선수 미드필드에서 그 패스를 자꾸만 끊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자보 감독 캐치코 선수를 교체 투입하는 거죠. 저렇게 이제 패스가 자꾸만 그 끊어지는 패스가 나오는 것은 이제 체력이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후반전에 많이 그 패스에 그 실패하는 율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와 대전하게 된 이제 벨기에 팀 지난번 플레이오프 때도 상당히 선수들이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후반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들을 우리 팀이 잘 계산을 해서 전술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후반전 시간도 거의 끝나갔습니다. 자, 자기 진영에서 공 잡고 있는 크로아티아. 1차전 후반전 경기 지금 크로아티아 2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 45분은 다 지나갔습니다. 루즈타임 적용하고 있는 사스 주심입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오른쪽 공 잡고 있는 크로아티아. 반대편 연결한다는 것이 잘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 잡아냅니다. 공을 돌리면서 시간을 벌어보고 있는 크로아티아. 자기 진영에서 자르니가 비릭에게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계속 공을 돌리면서 네. 여유가 있죠. 시간을 벌어보고 있는 크로아티아. 일단 뒤로 내줍니다. 프로 패스, 그러나 세 선수 사이에서 수비가 빼냅니다. 2대0 크로아티아 앞서 있는 상황 계속됩니다. 후반전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46분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사스 주심 경고를 줍니다. 네, 옐로 카드 주죠. 네. 지금 예선전에 있었던 그 경고 같은 것은 선에서 이제 연장이 안 되고요. 퇴장만 연장이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비릭 선수 11분 전반 10인분에 그 첫 골을 터뜨렸던 비릭 선수인데요.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프리킥 우크라이나. 전 선수가 지금 크로아티아 진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옐로 카드를 본선에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은 네. 결국 좋은 선수들이 총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뒤쪽에서 우크라이나 오버패스 한다는 것이 너무 깊었습니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의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 크로아티아 전반 11분 비릭, 후반 초 블라우비치의 골로 2대0으로 지금 2점 앞서는 상황입니다. 홈에서 2대0 여유있게 앞서고 있는 크로아티아. 한 발 월드컵 본선에 다가간 그런 경기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자기 진영에서 길게 깊숙하게 롱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나 헤딩 했습니다만 골키퍼 정면입니다. 크로아티아 라디 골키퍼. 오늘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라디. 자, 시간은 47분,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 후반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크로아티아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홈에서 우크라이나를 맞아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2대0